안녕하십니까, 강타입니다. 2012년 11월 24일 토요경마 경마방송 시간이 되겠습니다. 지난주는 강타가 한 10주 정도 이기다가 추석 전에도 이겼고 또 추석 바로 끝나고 한번 졌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지난주 전까지는 계속 이겼어요. 계속 이겼는데 지난주 일요경마 때 졌습니다. 지난주는 졌습니다. 언젠가 질 줄 알았어요. 진다는 것이 제가 경마 신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조금 적게 졌기 때문에 다행입니다. 이 경마라는 것이 질 때 조금 지고 이길 때 대차게 이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경마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지난주는 조금 졌어요. 지난주 토요경마였죠. 토요제 10경주였었는데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였습니다. 자, 포리스트 윈드하고 12번 싱그러운 아침. 싱그러운 아침과 포리스트 윈드. 포리스트 윈드는 이제 승부 의지가 강하게 걸렸다고 생각을 했고, 또 12번 싱그러운 아침은 당시에 패턴적으로 봤을 때 무조건 경제력을 끌어낼 수 있는 찬스를 돌입했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자, 6번, 12번 단통으로 때렸습니다. 그야말로 단통으로 때렸는데, 복승식 28.6배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 이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그야말로 제 10경주였죠. 제 10경주에 포리스트 윈드, 6번 포리스트 윈드에 당시에 12번 싱그러운 아침이었죠. 신사병 마방의 마필이었는데 요 두 마필을 복승만 28.6배가 나왔어요. 요게 단통이었다. 단통. 그래서 요거 하나로 그래도 팬들이 지지는 않았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 10경주였으니까 요거 하나로 깨끗하게 이겼고 또 부산경마는 또 UCC 메인 승부처의 9경주가 적중이 됐기 때문에 금토는 그런 대로 끝났는데 일요일날은 5개를 맞췄어요. 5개를 맞췄는데 맞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내용이 있어야 되잖아. 맞히는데도 내용이 있게 맞춰야지만 이기는 거지 내용 없이 맞히면 이긴 게 아니에요. 5개를 맞춰도 이길 수는 있지만 지난주는 졌다. 내용이 없었다. 일요경마 졌다. 인정하겠습니다. 자, 금주 토요경마는 월말경마로 시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박진감이 넘칠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고 또 편성 자체의 흐름도 출조 수가 많이 늘어났어요. 한 경주를 빼고는 거의 풀게이트 편성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어찌됐든 편성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졌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 겨울경마, 동절기 경마로 접어들면서 배당이 속출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지금부터는 겨울철 경마가 시작한다. 그래서 이번 주 경마부터는 배당이 좀 터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겨울철의 경마가 어렵죠? 왜 어려워요? 연말 결산이 남아있고 또 여기에 환절기에 따른 기온차가 굉장히 심하고 또 남반구에서 수입된 외산마 같은 경우에 맥을 못 추는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과 내지는 내부적인 요인이 합쳐지면서 배당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겨울철 경마가 터지고 어렵다고 여러분들이 얘기하시는 겁니다.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냉정함을 찾고 맞힐 수 있는 경주는 무조건 맞히고 틀리는 경주는 또 틀리고 자 해가지고 이기는 방법밖에 없다. 자, 경마에 있어서 가장 기본 베이스는 내 스타일, 내 노하우를 지키면서 그 형태가 바뀌는 흐름에 일부를 도입시켜서 플러스 알파를 해가지고 이기는 방법. 이게 최선의 방법입니다. 변화에 순응한다고 따라다니다 보면 결국엔 아무것도 안 돼요. 내가 갖고 있는 능력에 플러스 알파. 요게 경마 이기는 첩경 내지는 지름길이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금주 토요 경마 편성은 중배당이 주류를 이룰 것으로 예측이 된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아자아자 이번 주는 월말 경마다 무조건 이기자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토요제 1경주부터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Sunday,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once again. 자, 토요제 1경주입니다. 1경주부터 빡세요. 은근히 어렵습니다. 은근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접근이 좀 필요하다는 점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 선행은 외곽 게이트에 있는 8번 2열 챔프가 선행을 갑니다만 워낙에 초반 지구력이 부족한 마필이기 때문에 끝까지 버팅기긴 어렵죠.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5번 하일리런이나 3번 백전환승이 전개 2점을 안고 있는데 이런 마필들이 과연 선전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예요. 자, 이번 1경주는 혼전구도입니다. 은근히 혼전구도인데 거리가 1400이죠. 국산홍은 1400이니까 이렇게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여기서 출발을 하면 선행구는 일단 8번 2열 챔프가 선행을 끕니다. 여기에 따라갈 수 있는 놈이 5번 하일리런, 3번 백전환승. 자, 여기에 또 한도가 간다면 아무래도 9번 스피드 테크닉이 따라붙을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들 마필들이 끝까지 버틴 수가 있겠느냐. 여기에 추입력이 우수한 놈들, 이 맨바닥에서 올라와서 추입을 발휘할 수 있는 놈은 13번 대용장과 10번 마이드림입니다. 그러면 거리 1400을 맞이해서 과연 앞선의 마필들이 인기권 전력인데 이들로 끝나면은 이변이 없죠. 안정으로 끝나는 거지만 얘네들이 뒤에서 날라 들어왔을 때는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경주 전체를 요약해 볼 수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한도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나온신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이제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했는데 재검 때 모습이 아주 빼어난 모습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경주 이전 때의 능력은 괜찮은 능력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번 경시 기복마 패턴을 갖고 있는 가운데서 선전의 기대치를 가져볼 수 있겠느냐, 이걸 물어보는 경주인데 글쎄요, 저는 뭐 2번 나온신에 대해서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이 아니고 3번 백전환승입니다. 선행력을 끌어낼 가능성이 높아서 전개 2점을 갖고 선전을 할 가능성은 있겠지만 종반 탄력이 과연 어느 정도 끌어내줄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 마필입니다. 그래서 2번 나온신도 그렇고 3번 백전환승도 그렇고 왠지 모르게 인기는 없겠지만 두 마필 다 별다르게 의미를 갖고 싶은 마필들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가 않고 오히려 4번 앱설디어도 그렇고요. 자, 여기서 5번 하일리런입니다. 어찌됐든 최적의 전개가 가능한 마필이에요. 최적의 선입 전개가 가능한 마필. 고로 전개 2점마죠. 전개 2점마. 그 다음에 여기에 거리도 1400에 대한 거리 경험이 있고 선입 전개 능력을 검증이 끝난 마필입니다. 지난번 경주 때 경주력의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면서 나름대로 선전을 했지만 입상에는 실패를 했던 마필. 자, 아직까지도 선취입력 모두 동반 상승의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선취입 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5번 하이리런은 일단 배팅권에 난처가 시키는 마필. 자, 5번 하이리런 일단 배팅권에 난처가 시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또 안고 가볼 수 있는 마필이 6번 무학이라는 마필인데 6번 무학이 과연 이번 경주시에 선전을 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런 얘기를 자주 합니다. 패턴이 깨졌다. 패턴이 깨졌다는 얘기는 좋은 얘기가 아니에요. 나쁜 얘기예요. 왜 그러냐? 안정된 성장을 뭐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보여주던가 이런 식으로 모양을 보여주던가 자기 그 성장 패턴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선행력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추입력을 당연히 끌어내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추입력이 역으로 하강을 했어. 그러면 이 얘기는 뭐냐면 안 갔던지 컨디션 조절에 실패를 했던지 두 가지 원인밖에 없거든. 컨디션도 안 좋아. 이 두 가지밖에 없는데 바로 이런 현상을 보여줬던 마필이 6번 무학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미지수다. 이번에 뛰는 걸 봐야 된다. 그러면 6번 무학이 능력이 없느냐? 이 능력은 어느 정도 갖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입상권에서 완전히 안 된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마필이고 9번 스피드 테크닉은 선행을 가야 되는데 선행에 대한 그 큰 기대를 갖기 어렵고 10번 마이드림입니다. 제가 아까 여기서 말씀을 드렸죠. 10번 마이드림이 그나마도 출전마 중에서 추입력이 왕성한 마필인데
선두골을 형성할 수 있는 8번 이열 챔프나 여기에 3번 백조란생이나 다 안 본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선입전개 능력을 갖고 있는 그나마 오버 하일리런만 배팅권에 가져간다고 얘기를 했고 10번 마이드림도 이 편성에서는 종반 뚝심으로 충분히 올라올 가능성이 있다. 거리 경험 풍부한 마필이니까. 자, 오섬 타이거입니다. 오섬 타이거도 공백을 갖고 있는데 재검시 모습은 상당히 괜찮았던 모습이에요. 그런데 거리가 이제 1400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검증은 좀 필요한 마필로 보고 싶고, 여기서 13번 대용장입니다. 13번 대용장. 요 마필을 굉장히 세게 봅니다. 왜? 기본적인 순발력이 부족한 마필이지만 종반 뚝심 측면에서 막강한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막강한 뚝심을 구현시킨다면 이번 편성에선 입상이 가능한 전력이에요. 그러니까 얘도 되는 말이에요. 13번도. 그러면 이 편성에서는 5번 하이리는 일단 가져가는 마필이고 10번 마이드림도 가져가고 13번 대용장도 가져가면. 그럼 원칙대로 얘기하면 5번, 13번이 단통입니다. 그리고 10번을 놓고 5번, 13번을 배당으로 바치는 전략. 그리고 나머지 마필들 안 본다. 그러면 1경주도 배당이 터지겠어요? 안 터지겠어요? 배당이 터지는 거죠. 13번, 그 다음에 10번, 5번 이 세 마리만 가져가는 경주니까 배당이 터질 수 있는 소지는 갖고 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자, 토요제 1경주는 이 정도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경주도 은근히 혼전구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터질 수 있는 소지를 갖고 있는 경주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요제 2경주. 이번 경주는 실질적으로 나름 걸출한 충마가 버티고 있는 가운데 후착 찾기 양상의 경주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10만 2두가 출전을 하는데 큰 능력을 보여줄 마필은 없어 보이고요. 자, 8번 도로시입니다. 요놈이 축이에요. 충마, 강축. 요놈의 후착 찾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경주예요. 자, 그런데 후착은 또 은근히 혼전구도입니다. 은근히 어느 마필이 된다 안 된다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은근히 혼전 양상의 구도이기 때문에 요번 편성은 조금 생각을 해야 되는 편성입니다. 1번 MJ 아트.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입상이 가능하고 추임력은 어느 정도 겸비하고 있는 마필이지만 실질적으로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읽어주기엔 2%가 좀 부족한 모습을 갖고 있는 마필이고요. 자, 여기 이제 쭉 내려가서 그렇게 이제 센 말들이 없어 보이고, 자, 여기서 6번 성신시티라는 마필. 이 마필은 6번 성신시티. 사실 안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긴 한데 6번 성신시티도 기본적으로 봤을 때 선행력이 너무나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어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데뷔전 때 체중이 많이 늘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체중이 줄어야만, 당일날 체중이 한 10kg 정도 줄어야만 베스트 컨디션을 보여줄 수 있는 마필입니다. 얘가 데뷔전 시 발주 고착의 문제를 보여줬지만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고요. 자, 7번 근리입니다. 근리. 자, 박태종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는 마필로서 마필 자체가 이 데뷔전과 이전째 아직까지도 별다른 특징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 마필은 왜 기본적으로 봐야 되느냐? 특징은 없지만 선취입력이 고르게 일구어내는 모습을 봤을 때, 선취입력이 동반 상승하는 패턴을 봤을 때는 얘는 꿈틀꿈틀 거릴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름 잠재력을 폭발시킬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잠재력 폭발 가능성을 갖고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에선 7번 근리는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보고 싶다. 그렇기 때문에 7번 근리는 일단 배팅권에 가져가 보고 싶고, 8번 도로시입니다. 얘는 뭐 축이에요. 일단 선행도 갈 수 있는 마필이고요. 기본적인 순발력을 바탕으로 선행도 갈 수 있고, 선행을 못 가고 따라가는 전개를 펼친다 하더라도 데뷔전 시 선입 전개를 펼치면서도 출중한 경기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일단 8번 도로시는 묻지마 배팅권의 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 자, 여기 이제 그 외 마필들은 이제 누구로 가져갈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자, 여기에 12번 제이드런입니다. 제이드런. 아무래도 이제 이 12번 제이드런이라는 마필 자체도 발주 고착이 있습니다. 발주 고착기를 갖고 있는데
거리가 1200이잖아요, 이번에가. 거리가 1200이라는 점에서 이 8번 도로시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뻗팅겨줄 수 있는 놈이 없습니다. 9번 과천대왕이 기본적인 순발력을 갖고 있는데 이놈도 그렇게 빼어난 마필이 아니고, 그렇다면 종반 뚝심 측면에서의 우위를 보여주는 마필이 마지막 한 자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본다고 할 것 같으면 제이드런의 추임력이 가장 우수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피리 배팅권의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도 피리 배팅권의 난척을 시켜야 되겠고, 그 외 마필들에 대한 기대치는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그런 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번 이 경주는 8번 도로시를 배팅에 추근해 놓고 12번 이 제이드런을 단통으로 때리고요. 자, 여기에 8번을 놓고 6번, 7번. 이 6번도 추임력이 우수한 놈이니까, 예, 8번 도로시를 놓고 6번 성실시티와 7번 근린까지는 받치고 가는 토요지 이 경주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축의 후착 찾기니까 이런 경주는 예, 적당하게 하는 게 낫죠. 예, 맞힐 수 있는 경주니까 뭐 배팅을 안 하는 경주는 아니고요. 배당에 예, 잘 보시고서 환수를 정확하게 따져서 적중의 포인트를 두고 접근을 하는 경주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지 3경주를 해야 되는데 신마들이 질비하게 포진을 하고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는 하지를 않겠습니다. 하지를 않고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토요지 3경주는 분석을 미루고요. 다음은 제주교차 1경주로 넘어갑니다. 제주교차 1경주. 이번 경주 역시도 한라사군 성장마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능력차 미세한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경우다. 이변 주의. 그렇기 때문에 배의당판의 연연에 인기마에 연연할 필요가 없이 소신 배팅이 필요한 제주교차 1경주다. 은근히 터질 가능성도 있고요. 은근히 쉽지 않은 경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조심을 요하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경시 먼저 2번 소원대로입니다. 소원대로. 일단 뭐 6절을 치르는 동안 꾸준하게 경주력에 신장된 모습을 보여주다가 지난번 경주시 조정을 거쳤던 마필로 기본적인 순발력보다는 종반 뚝심이 조금 더 우세한 마필이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번 경주시 이제 이 마필의 최고 능력을 보여줬던 항태성 기수가 기생을 하고 있는데 부족했던 선행력만 어느 정도 끌어내준다면 발주는 괜찮거든요. 스피드감이 좀 떨어져서 그렇지. 그래서 이번 소원대로는 종반 뚝심이 우수하기 때문에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다. 자, 입상 가능마. 자, 2번 소원대로 피리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야 되는 마필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이게 이제 강권인데 다들 뭐 그렇게 센 말들이 없어요. 고만고만한데 일단 이번 경주시 눈에 딱 띄는 마필들을 이제 가져가야 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8번 푸른 공주입니다. 제가 얘기를 드렸죠. 저랑 여러분들하고 지금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이 하나하나를 하면서 굉장히 집중을 합니다. 자, 이 푸른 공주는 마필은 역시나 데뷔 이후 꾸준한 경주력 성장을 보여주다 지난번에 조정을 거쳤어요. 조정을 거쳤는데 이번 경주시 선행력은 하강하지만 추임력의 상승을 끌어낼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마필이에요. 그랬을 때 이번 경주시 얘가 들어오려고 그러면 레이스가 빠르면 안 되죠. 그러면 레이스가 빠른 편성입니까?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편성이에요. 그러면 제주교차 1경주의 특징은 뭐냐면 전형적인 선행마가 없는 느린 경주라는 것이 이번 제주교차 1경주의 특징입니다. 느린 경주예요. 키포인트가 바로 느린 경주라는 거니까 8번 푸른 공주 같은 마필들도 종반 뚝심의 성장을 가져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자, 무조건적으로 배팅권에 난척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권 전략이다. 자, 9번 꿈의 장사. 요 마필은요 계속적으로 능력을 끌어내는데 요번에 이제 조정을 거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왠지 모르게 강하게 읽어주기엔 2%가 조금 부족해 보이고 10번마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10번과 9번을 놓고 봤을 때 10번 강촌이 조금 더 나 보입니다. 왜? 둘 다 조정을 갖추면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이
10번보다는 9번 이 꿈의 장사보다 10번 강촌이 더 센 말이거든요. 그러면 강촌이 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죠. 그렇다면 강촌의 패턴은 어떠냐? 역시나 지난번 경시 추임력의 우수함을 보여줬던 마필이에요. 그러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자체가 느린 편성이기 때문에 10번 강촌 역시도 인기권 전력으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고로 이번 경기는 10번 2번 쪽에 단통으로 때리고 8 넣고 2텐. 여기에 9번이 팔리긴 합니다만 9는 자른다. 자, 그래서 2, 8텐 3마리 갖고서만 승부할 수 있는 제주교차 1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제주교차까지 끝냈고요. 다음은 이제 토요제 4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토요제 4경주 역시도 기본적인 능력상으로 왔을 때 아직까지는 성장세 마필의 일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편성들은 대부분의 이변주의를 해야 된다. 성장마간의 일전. 성장마간의 일전이기 때문에 이변주의. 자, 그렇다고 할 것 같으면 이 편성에선 사실상 다들 고만고만한데 어느 마필이 난지 한도 살펴봐야 됩니다. 자, 일단 전개당 선행은 이번 금세기가 나갈 가능성은 있지만 종반 탄력의 문제를 보여주고 있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12번 가속비상이 그나마도 어느 정도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지만 역시나 2%가 조금 부족하다는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아주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도 살펴본다면 자, 먼저 1번 K-POP 캐슬이란 마필입니다. 자, 1번 K-POP 캐슬. 이 마필을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데뷔전 때는 실질적으로 1000m에 출전을 해서 탐색 일관을 했어요. 데뷔전을 탐색을 했고 지난번 경주 때 패턴적으로 봤을 때 선취입력 동반 상승하는 패턴을 보여줬다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선취입력이 이렇게 나란히 동반 상승하는 것은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파워감이 많이 보강된 마필입니다. 그러면 이 파워감 자체를 지난번 경주 때 1300경주에 출전을 해서 보여줬던 파워감입니다. 그것도 따라가는 전개를 펼치면서. 그러면 1번 K-POP 캐슬이란 마필은 기본적인 능력이 굉장히 우수한 마필이에요. 능력 우수.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 1번 K-POP 캐슬은 충분히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 1번 K-POP 캐슬 배팅권에 가져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읽어줄 수 있는 마필이 누구냐. 3번 선몽제왕도 종반 뚝심은 좀 우수하기 때문에 이번 경시 무조건 안 된다고 보기엔 어렵지만 약간의 그 발주 고착기 같은 걸 갖고 있기 때문에 레이스 자체에서 선전을 기대하기엔 좀 선행력이 부족한 단점을 갖고 있다. 자, 5번 스탠더 카메라맨. 아무래도 당일날 인기마죠. 인기 1위로 팔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마필이죠. 자, 금강 경주시 착승권 이상의 능력을 보여주면서 금강 3번의 경주에서 선취인력 모두 안정적인 전력을 보여주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이번 경주시 정계 이천과 더불어 종반 탄력까지도 겸비하고 있기 때문에 5번 스탠드 카메라면은 능력상 대가리, 능력상 충마 이렇게 봐줄 수 있는 마필이에요. 그러니까 5번 스탠드 카메라맨도 피리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거든요. 6번 킹타이퍼는 걸음의 변화를 보여줬지만 지난번이 맥시멈입니다. 이번에 잘립니다. 자, 여기에 7번 러시안 트윈이라는 마필이 있어요. 요거는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 러시안 트윈. 6번 킹타이폰과 7번 러시안 트윈이 틀린 것은 계속적으로 연속 급상승된 전력을 보여준다는 점에서는 동시로 똑같은 관계이지만 이 7번 러시안 트윈은 추임력을 또 한번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번 경주시 조정 하강 가능성이 높기는 합니다만 소폭 하강을 한다면 소폭 경주력의 하강을 보인다면 입상권 진입도 가능한 전력이기 때문에 이런 놈들은 받치기라도 가져가야 된다. 그러니까 7번 러시안 트윈은 받치기 정도라도 가져가야 되는 마필. 자, 여기 8번 삼종불패입니다. 이 주행검사를 굉장히 잘 받았던 마필인데 지난번 데뷔전 때 선행을 나서면서 이제 우승을 차지했던 마필이에요.
그러면 이번 경주 시 8번 삼정불패가 선행을 갈 수 있느냐? 뭐 없습니다. 그러면 이 마필이 514km의 거세마입니다. 그러면 지난번 경주 때 선행 자체를 선행마라고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니죠. 레이스가 느렸기 때문에 또 느리고 약했기 때문에 선행을 갔을 뿐이지 8번 삼정불패가 선행마라고 보기엔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8번 삼정불패 역시도 피리 배팅권에 난착을 시켜야 되는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경주. 자, 그러면 그 외 마필들은 모두 다 배팅권에서 제외를 하고, 자, 이상 언급한 마필들 위주로 해서 공략을 합니다. 5번, 1번 단통입니다. 일본 K팟캐스트는 능력이 우수한, 기본적인 잠재력이 우수한 마필로 말씀을 드렸겠으니까 5번, 1번 단통에 아무래도 이제 5번, 8번이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당일날 1번하고 8번의 현장 상태를 꼭 보십시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순번이 바뀔 수가 있는데 5번, 1번 단통에 5 놓고 8, 7. 자, 이렇게 받칠 수 있는 경주. 5가 빠지면은 좀 어렵긴 하겠지만 5도 뭐 무조건이라고는 볼 수가 없어요. 이렇게 성장마 경주에는 요즘 특히 서울 경마 같은 경우에는 인기 성장마들이 부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주는 현장 상태를 꼭 착안을 해서 요주의가 필요한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제주교차 2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주교차 2경주로 갑니다. 자, 이번 경주는 그 제주 산마 1군 경주인데요. 약간의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경주입니다. 입상 가능마들은 어느 정도 압축이 되겠지만 그래도 이변이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레이스 자체도 선행마들이 드글드글하기 때문에 상당히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자, 1번 천문산입니다. 1번 천문산. 제가 보기엔 될 것 같아요, 이번에. 1번 천문산. 예, 조금 땡겨가지고. 제가 보기엔 능력상으로는 지난번 조정을 거쳤기 때문에 만약에 이놈이 안 팔린다. 배당판에서 안 팔린다. 그럼 얘는 세게 보고 싶어. 1번 천문산은 직전 조정에 따른 선취입력, 취입력 측면에서도 우수하고 선행력, 부족했던 선행력까지도 끌어낸다면 충분히 이변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 자, 2번 영상신호입니다. 현재 갖고 있는 능력상으로는 가장 우위를 보여줄 수 있는 마필인데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인기를 모으고서 부러졌던 마필입니다. 과연 이번 경주 이제 어떤 현상을 보여줄지가 관건인데 이제 취입 하나로만 승부를 해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 신화도 직전에 이제 조정을 거쳐 베스트로 끌어내지 않았던 마필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다.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보고 싶고. 다음은 4번 선봉대장군인데 지난번 경주 때 노렸던 마필이에요. 노렸던 마필인데 경주력을 끌어내고 부러졌어요. 이번엔 안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4번 선봉대장군은 안 보고 싶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그나마도 이변이 가능하다면 6번 백록장원 정도인데 요 마필도 근간에 조금 입상률이 저조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실질적으로 패턴적으로는 선취입력 모두 재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시 요주의가 필요한 입상 가능권 전력으로도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자, 한번 유심껏 지켜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 외 마필들 8번 백록담이 좀 걸리네요. 8번 백록담이 조금 걸리긴 하는데 이게 이제 배당마거든요. 이게 이제 배당마. 이번 제주경마에서 배당이 터진다면 이 8번이 배당을 터뜨릴 가능성이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2번은 인기마고 얘는 인기마고 그 다음에 제가 보기엔 4번 선봉대장군이 팔리는데 4번 선봉대장군이 팔리는데 얘를 자르잖아. 얘를 안 본다고 그랬죠. 얘 안 보니까 재밌는 마필은 2번, 1번이 재밌다고 얘기를 해드렸고 여기에 6번, 8번, 백시자 들여드는 백록장과 백록담이 터뜨릴 수 있는 경주니까 2번, 1번 쪽에 단통으로 때리거나 2 놓고 6, 8을 감든지 아니면 6 놓고 1, 2를 때리든지 이렇게 해볼 수 있는 제주교차 2경주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을 바탕으로 배당의 가능성까지도 노크를 해볼 수 있는 제주교차 2경주 배당마까지도 말씀을 드렸던 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5경주입니다. 토요제 5경주인데, 이번 경주는 오늘 토요경마의 첫 번째 승부처입니다. 토요제 5경주. 강타의 토요경마, 첫 번째 승부처다. 제가 요즘 일요경마도 그렇고, 부산경마도 그렇고, 이 토요경마도 그렇고, 송장마 경주의 첫 번째 승부처를 꼭 잡습니다. 뭐 1, 2, 3경주, 뭐 4경주까지 안에서 꼭 하나를 잡는데, 그거는 뭐냐면, 경주마의 경주력의 성장 추이를 누구보다도 강타가 잘 알기 때문에, 그런 경주는 요즘 거의 퍼펙트로 제가 마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런 이 성장마 간의 일전은 강타한테 맡겨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배팅 자금을 마련하는 첫 번째 승부처는 강타가 무조건 적중을 시켜드린다. 자,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믿고 오시면 됩니다. 첫 번째 승부처 멋진 적중으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승부처 이렇게 토요제 5경주 때리고 바로 이어서 또 때릴 수 있는 경주가 제주교차 4경주로서 자, 이번 경주는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다. 메인 승부처다. 요즘은 조금 주춤했는데요. 한동안은 한 4주 연속 제주경마 UCC 메인 승부처를 계속 계속 적중을 시켜드렸어. 그렇기 때문에 이 제주경마도 근간에 꾸준하게 적중이 나와주고 있고 UCC 경마 방송도 누구보다도 열심히 제주경마를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검증이 되지 않았느냐. 제주경마도 강타가 최을 잘한다는 걸 여러분들이 검증을 받은 강타 아니에요?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자신이 없으면 누가 하겠어. 계속 얘기를 했으니까 이 제주교차 4경주도 그래도 틀리건 맞건 간에 이유가 분명하게 맞고 틀려야지 그냥 책 보고 틀리고 소서 받고 틀리면 너무 허무하지 않느냐 이거지. 내 소중한 재산을 너무 허무하게 개뜨리는 거 아니냐. 제주교차 4경주를 적중하기 위해서 강타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 제주교차 4경주 UCC 제주경마 메인 승부처 여러분들의 성원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곧바로 토요제 6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이 머니까요. 부지런히 빨리 가야 됩니다. 자, 토요제 6경주. 자, 이번 경주는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라고도 볼 수가 있어요. 상세의 승군마와 또 여기에 또 기존의 현군 마필 간의 일전으로 봐줄 수가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6경주는 은근히 어렵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마필. 자, 한두 설명을 드려봐야 되는데 일단 전개상 이변 가능성이 높아. 전개상 이변. 왜? 전개상 이변이 왜 발생 가능성이 높아요? 엇비슷한 선행마들이 질비하기 때문에 이들 간의 경합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그렇기 때문에 전개상 이변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1차적인 숙제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너넨 빅토리. 기본적인 능력 자체로 봤을 때는 솔직히 2%가 부족하긴 합니다만 이 공백 이후에 올라오고 있는 과정의 마필이기 때문에 이번 경주 시에 과연 이 마필이 어느 정도 선전의 메리트를 가져볼 수 있겠느냐. 요게 이제 관건인 마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마필을 완벽하게 무시할 수 있는 전력은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2번 너넨 빅토리는 조금은 그래도 관심을 가져볼 수가 있어. 왜? 공백 이후 두 번의 경주가 안정적이다. 두 번의 경주가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런 유형의 마필들은 경주력의 급상승을 끌어낼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급상승의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봐야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2번 너넨 빅토리는 그래도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2%가 부족하지만 2번 편성에서 뭔가 변화를 추구할 수 있는 변화의 여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2번 너넨 빅토리 같은 마필들은 봐야 된다. 그러니까 꼭 배팅권에 난차가 시킵니다. 자, 3번 베스트라이프도 실질적인 능력으로는 입상이 가능한데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닌데요. 선행을 뭐 얘가 100% 간다는 보장도 없고 그래서 뭐 이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 자, S보이라는 마필
이 마필도 좀 고민이 되는 마필입니다. 6번 S보이. 안 보기도 뭐하고 보기도 뭐하고 1300인데 거리 감각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공백도 있고 전반적인 편성 자체로 봤을 때 세게 보기엔 2%가 부족하지 않느냐. 자, 7번 슈퍼 엘리트입니다. 요 마필을 왜 쓰느냐면 지난주에 제가 싱그러운 아침이라는 마필을 강하게 맞췄잖아요. 그런데 이 마필을 노린 이유가 있어요. 41조 신사명 마방이 지난번에 출전마 대부분이 베스트의 능력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거의 탐색 일관했던 마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지? 지난번 주에 일제히 승부를 안 했네, 41조가. 그러면 싱그러운 아침을 지난주에 때리는 걸 보고서 슈퍼 엘리트도 지난번에 탐색을 했으니까 이번에 밀면 되겠구나. 이 마필 자체는 철저하게 탐색을 했고 안 갔다고도 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7번 슈퍼 엘리트 같은 거는 안 팔린다면 배당마로 조질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겠고 8번 가속대로는 인기를 모으겠지만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닙니다. 자, 10번 수성비알입니다. 자, 마필 자체의 현재 갖고 있는 능력은 상당히 우수하지만 지난번 경주 때 선행으로 나섰습니다. 선행으로 나섰고 데뷔전 당시에는 선행이 아닌 선입전개를 펼치면서 중위권 전개를 펼치면서 졸전을 펼치면서도 입상에 성공을 했고 그렇다면 과연 이번 경주시 10번 수상비알이 1000m에서 1300으로 거리가 늘어났는데 이 늘어난 거리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에요. 무조건 선행만 볼 수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선입으로 보기에도 또 그렇게 능력차가 많이 나기 때문에 10번 수성비아는 받치기 정도지 얘는 충마나 단통감은 아니다. 충마도 아니고 단통으로 때릴 마필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받치는 게 최상이라고 좀 보고 싶고 10번 수성비아는 검증이 분명히 필요한 마필이면 분명하다. 자, 12번 베스트 윈입니다. 베스트 윈. 차라리 이놈이 낫네요. 지난번 경주 때 이제 주행 불안으로 인해서 재검을 받고 출전을 했는데 두 번 다 이제 선행으로 읽어낸 능력입니다. 그렇지만 이런 마필들은 저는 선행마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얘는 선행마라고 생각하지 않아. 선입도 된다고 생각을 해. 이런 거는 선행마냐 선입이냐 이런 부분은 일단 순말이나 거세마가 이제 데뷔 당시에 오전 이내에 상당한 선행력을 보여주면 그런 놈들은 대부분 잠재력이 우수합니다. 기본적으로 잠재력이 우수하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12번 베스트윈이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그러니까 데뷔 후 두 번의 경주가 느린 경주를 만나서 또 선행을 갖고 비교적 빠른 경주에서도 선행을 가서 모두 선행으로만 일궈낸 우승이긴 합니다만 12번 베스트윈은 최소한 기본적인 잠재력을 갖고 있다고 보고 싶은 마필이다. 그래서 이번 경기는 12번 베스트인을 추구를 놓고 2번 넌앤 빅토리의 잠재력을 믿어보고 싶고요. 자, 여기에 12번을 놓고 7번, 10번 정도를 방어하는 전략. 그래서 12번 베스트인을 가장 세게 봐주고 싶은 그런 경주라는 점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토요지 6경주도 은근히 까다로운 경주입니다. 이 경주마의 성장 추이를 모르면은 책 보고 하는 사람들이야 어려운지 쉬운지도 제가 모른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책에 나와 있는 걸 해서 혼전이라 써놓으면 터진다고 얘기하고 또 이 혼전이 아니면은 그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어려운지 쉬운지를 알지. 공부 못하는 놈이 너 시험 잘 봤냐 그러면 그냥 그런 데는 봤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일단 공부를 해야지 쉬운지 어려운지 안다. 토요제 7경주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가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부터 이제 복병마들도 얘기를 해드리고 이 배당마들도 경주 분석을 하면서 말씀을 드린다고 얘기를 했고 이번 토요제 7경주는 고배당을 잡아라 코너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경주는 10번 아름다운 탄생이 선행을 가지만 6번 헤드라인에게 강하게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고 또 종반 뚝심이 또 우수한 마필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는 경주도 아니고 고만고만한 마필들이 한 6두 7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이들 마필들 중에서 누가 입상을 하더라도 큰 이변은 아니다. 어느 누구도 들어올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줄 수가 있는 경주이기 때문에
충분히 이변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편성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1번 오플리 브라이스타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연속 하강된 경주력을 보여주며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마필이 뭐 큰 병력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그냥 자연스러운 휴양을 갔다 온 마필인데 휴양 이후에 요즘은 이 걸음의 변화를 보여주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냥 오플리브 라이스타 아베도 요즘 뭐 전혀 못하고 있고 이 오플리브 라이스트도 병력 없이 자연 휴양을 갔다 온 마필이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은 우리가 의심의 눈초리를 본다. 왜? 걸음에 어느 정도 신장된 모습을 보여줬느냐. 이게 이제 관건인데 요거는 당일날 꼭 체중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체중 체크를 해보셔서 얘가 기본적인 체중이 500kg거든요. 그러니까 500kg에 플러스 마이너스 한 5kg 정도. 요 정도라면은 얘는 베스트입니다. 얘는 베스트이기 때문에 얘는 경주력을 끌어냅니다. 이번에. 공백이 있어도 경주력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얘가 배당권 전력이다. 1번 오플리브 라이스타는 배당권 전력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번 켄터키 선입니다. 2번 켄터키 선도 사실상 공백기를 갖고 출전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출중한 능력을 보였지만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주 강단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나머지 마필들 중에서 이제 또 누구를 가져가느냐인데 전반적으로 봤을 때 5번 킹왕짱이 이번 경주시 인기를 모을지가 관건인데 전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지 않습니다. 이 5번 킹왕짱도 근간 두 번의 경주에서 계속적으로 경주력을 끌어내었는데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고요. 자, 여기서 6번 헤드라인입니다. 6번 헤드라인. 능력이나 전개는 선행도 갈 수 있고 기본적으로 선입 체적 전개는 보장이 되어 있는 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6번 헤드라인에 대해서는 직전 조정에 따른 선취인 연모도 동반 상승의 가능성이 높고 1200과 1300 거리 경험도 풍부하기 때문에 이 편성에서 무조건 될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팅권에 무조건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입상 가능한 전력이 되겠고 자, 여기에 9번 한금K입니다. 9번 한금K. 당일날 인기를 모을지가 관건이에요. 제가 보기에 이제 김용군 기수가 계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기를 어느 정도 모을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도 선행력에 비해서 이제 추임력을 이번에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저는 9번 한금K 굉장히 좋게 봅니다. 9번 한금K도 김용군 등짝이라면 충분히 경주력을 끌어낼 수 있는 여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판단해보고 싶고 자, 11번 아이엔 커맨더도 될 수 있는 마필인데 그렇게 세게 보고 싶진 않고요. 13번 늘 푸른 짝인데 글쎄요, 이 마필도 안 갔다고 얘기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라고 보고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이게 안 갔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엔 뭐 안 갔다고 보기에는 능력 자체, 패턴 자체가 깨어진 놈이기 때문에 그렇게 세게 보고 싶은 마필은 아니다. 여기에 14번 엘리아 그레이. 차라리 이놈이 더 낫네요. 제가 보는 견지에선 14번 엘리아 그레이도 기본적으로 추임력을 끌어낼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14번 엘리아 그레이까지는 배팅권에 안착을 시켜볼 수 있는 마필이 아니겠느냐. 자, 이렇게 판단해 볼 수 있는 경주인데 6번 헤드라인이 이 편성에선 최고 낫습니다.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그런데 저는 1번을 세게 본다고 그랬죠. 1번을 세게 보면 6번 1번은 배당이 한 3, 40배는 최소한 될 거예요. 3, 40배. 한 50배까지도 좀 예상을 해요. 그러니까 6번 1번 쪽에 30배 정도 단통으로 때리고요. 6번을 넣고 9번, 14번 중에서 한 마리가 오는 그림이거든요. 이거는 이제 적중을 포인트를 두고 여기는 이제 배당의 포인트를 두고 단통으로 때리는 거지. 그러니까 6번, 1번 쪽에 준배당, 코배당을 잡아라. 6번, 1번 오플리브 라이스타. 이놈이 오면 끝장난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베 입장에서도 용군이가 왔는데 부산에선 아베가 그래도 뭐 용군이보다 못하지는 않았잖아요. 서울에 와서 이제 밥이 돼가지고 그런데 좀 이게 현실적으로 좀 비참하긴 하지만 그래도 한번 최선의 승부를 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보고 싶은 그런 마필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다음 경주는 토요제 8경주입니다. 자, 이번 경주는 토요경마 UCC 준메인 승부처
UCC 준메인 승부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으네요. 토요제 8경주. 이번 경주도 은근히 배당이 터질 수 있는 경주예요. 뭐 임자도도 나오고 일정무정도 나오고 인천블러스도 나오고 뭐 다들 나오는데 다들 한 칼이 있고 바람도 쌩쌩 부는 그런 편성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제가 노림수를 갖고 노리는 마필이 분명히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인기권, 배당판의 인기마에 연연하지 말고 그야말로 실질적인 능력마로 때린다. 실질적인 능력마로 때려서 토요제 8경주 UCC 준메인 승부처에서 2차적인 완전한 상황을 한번 내볼 수 있는 그런 승부처다. 토요제 8경주 한번 때려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이제 토요제 9경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요제 9경주. 야, 갈 길이 바쁘니까 뭐 살벌하게 바쁘네요. 이번 경주도 다들 고만고만합니다. 뭐 어느 마필이 낫다 못하다 말씀을 드리기 어려울 정도로 다들 고만고만한데 한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미도 좀 어려워 보이고요. 이번 경주시에 3번 조선명장입니다. 얘는 이번 편성에서 무조건 봐야 돼. 무조건 봐야 되는 말이에요. 무조건 봐라. 들어오고 인기고 인기마가 아니건 뭐 인기 뭐 대끼리를 팔리던 무조건 봐야 돼. 3번 조선명장은 직전 조정에 따른 선취력 동반상승에 그것도 급상승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총력전으로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있다. 자, 이렇기 때문에 3번 조선명장은 무조건 가져가는 마필이고 5번 서방신기입니다. 마필 자체의 기본적인 사이즈는 있는 마필인데 이 마필도 사실상 이제 출조주기가 들쑥날쑥하는 바람에 자기 능력의 베이스를 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마필입니다. 자, 부족했던 선행력만 끌어내고 취입력은 기존의 취입력 자체가 우수하기 때문에 충분히 5번 서방신기도 이 편성에선 입상권 진입이 가능한 전력으로 봐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배팅골에 난처가 시키는 마필이고, 자, 8번 물안개입니다. 박시청 기세가 기승을 하고 있지만 현재 사이즈상 특히나 취입력 측면에선 발굴의 능력을 갖고 있고 이번 편성 자체는 이 6번 메리모스 정도가 선두권을 유지할 수 있는 편성이긴 합니다만 6번 메리모스도 상대를 압도할 만한 선행만은 아니라는 점에서 이상 3두 3번 조선명장, 5번 서방신기, 8번 물안개인데 이 편성에선 8번, 3번이 단통입니다. 야, 박시천이라고 해더라도 무조건 믿어라. 능력 자체는 우수하니까 8번, 3번 단통 때리고 5를 넣고 3, 8만 맞추면 충분히 적중할 수 있는 토요제 9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출전수도 적고요. 내용상으로도 간단한 경주니까 이런 경주는 무조건 맞힐 수 있는 쪽에 포인트를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10경주, 11경주, 12경주가 강타의 이제 스트레이트 승부처가 되겠습니다. 자, 토요제 10경주. 그 다음에 여기에 토요제 11경주, 여기에 이제 토요제 12경주. 이게 이제 스트레이트 승부처예요. 스트레이트 승부처. 그러니까 이 세 개의 경주에서 오늘 토요 경마의 상황을 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이번 경주는 이 10경주에는 할로마크가 나오잖아요. 지난번에 할로마크의 스페셜싱 복승식만 206배짜리를 딱 3마리를 갖고 강타가 제대로 맞춰드렸습니다. 당시에. 이 흑기사라는 마필이 이제, 폐마가 되면서, 이 할로마크를 갖고 스페셜싱의 복승식 206배, 요거를 3마리로, 엊그제예요, 엊그제. 4주 전이에요. 그걸 3마리를 갖고 맞춰서 상황을 냈어요. 그러기 때문에 요번 경기는 제가 보는 경기에서 비인기마, 요 10경기는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 토요경마 하이라이트 승부처인데 지난주에 하이라이트 승부처에서 제가 뭘 맞춰드렸어요? 싱그러운 아침에 포리스트인데 28.6배 단통으로 적중을 시켜드렸죠. 그러니까 바로 그런 케이스예요. 이번 경주도 중배당이 가능한 케이스로서 숨어있는 복병마를 때리는 그런 승부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배당판에 인기로 팔릴 놈이 누구예요? 6번 스마트 브레인이 인기로 팔리는데 이런 놈 안 봐요. 이런 놈보다도 더 센 놈들이 숨어있다. 이번 경주에 다시 한번 중배당 승부처로서 한번 멋지게 하이라이트 승부처를 장식해 보겠다. 자, 이런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토요제 11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강타의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입니다.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 야, 우리가 여기서 중배당 적중을 하고
여기다 이긴 자금의 반은 없습니다. 자, 요번 경주야말로 이 배당판에 인기 많은 질비하지만 강타가 노리는 마필은 매두가 안 된다. 딱 3주로 압축을 해서 배당판에 인기만 연연하지 말고 제대로 승부선을 던져보겠다. 자, 강타를 믿고 들어오는 토요경마 UCC 메인 승부처 중배당 난토로 자, 한번 제대로 때려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 자, 마지막으로 또 토요제 12경주 마지막 중배당 승부처인데요. 마지막 중배당 승부처예요. 요번 경주도 한번 제대로 승부를 해보겠다. 여기에는요, 비인기마를 때릴 겁니다. 비인기마. 얘가 실질적인 능력마예요. 이 편성에서.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보이는 인기마에 연연하지 말아라. 인기마는 가라! 인기마는 가라. 마지막 승부처에 인기마는 가라. 예, 토요제 12경주 멋진 중배당으로 여러분들에게 경마장을 나오실 때 웃는 얼굴로 니들이 경마를 알아? 우리는 이겼다. 10경주, 11경주, 12경주를 맞춰서 우리는 승리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소주 한 잔 딱 먹고 또 귤 껍데기 좀 사갖고 집에 딱 들어가면서 어깨 딱 펴고 재밌는 경마를 즐기면서 스트레스도 푸시고 자, 이래가지고 토요경마 한번 멋진 대승으로 한번 이끌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토요경마 강의를 마치고요. 자, 현장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충성 무조건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